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커피 하루에 얼마나 마시나요? 얼마 전에도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커피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해드렸는데도 아직도 해드릴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과도하게 배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카페인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마시는 양의 약 1.5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소속의 영양학 전문가인 캐서린 제라츠키는요, 일반적인 카페인 음료의 경우에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손실되는 수분이 음료의 수분으로 상쇄되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용량의 카페인을 한 번에 복용하면 수분 손실이 커져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 정도로는요, 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요. 수분 손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커피 속의 카페인은요, 다음과 같은 기전으로 이뇨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 대신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도 아데노신 수용체에 카페인이 결합하기 때문이고요. 피로 회복이 되는 것도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에 카페인이 결합하게 되면요, 콩팥 혈관이 확장되고요, 나트륨과 수분 배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에서는 혈액의 수분을 걸려서요,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카페인은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 작용을 억제해서요, 소변량을 더욱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방광 배뇨극을 자극해서요,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일반적인 커피 한 잔으로는요, 체수분 불균형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알칸소대와 그리스 하로코 피오대 공동 연구팀은요, 평균 나이 27세의 건강한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요, 커피를 마신 후에 수분 손실량을 측정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참여자분들에게 물 200ml에 체중 1kg당 카페인 3mg의 저카페인 커피와 물 200ml에 체중 1kg당 카페인 6mg의 고카페인 커피를 한 번에 하나씩 총 3번에 거쳐서 마시게 했는데요. 같은 사람에게 다른 용량의 카페인을 섭취시키고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각 커피를 마시는 실험에는요, 적어도 5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전에 마셨던 카페인의 영향을 최소화했는데요. 참여자들은요, 커피를 마신 후 3시간 동안 실험에 머물면서요, 60분 간격으로 소변을 채취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는요, 1kg당 3mg인 저카페인 커피를 섭취한 것으로는요,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카페인 커피를 마신 후부터 3시간 동안 이뇨작용이 나타나서요, 평균적으로 613ml의 소변을 배출한 반면 저카페인 커피를 마신 후에는요, 평균적으로 300ml 중후반의 소변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이 저카페인 커피로 섭취한 카페인 함량은요, 평균적으로 267mg이었고요. 고카페인 커피로 섭취한 카페인 함량은요, 평균 537mg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속의 카페인은요, 이 실험 속 저카페인 커피보다도 카페인 함량이 낮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국내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를 조사한 결과요, 한 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요, 아메리카노가 125mg, 콜드브루가 212mg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카페인 하루 섭취 권장량은요, 400mg 미만인데요. 앞의 실험에 의하면 하루에 한 잔 정도는요, 괜찮지만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분이시라면요, 추가적으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만성 탈수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요, 굳이 커피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송우대 체육학과 연구팀은요, 한국중독범죄학회부에 실린 실험 논문에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액이 손실된 경우라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인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요,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카페에 가면 콜드브루와 아메리카노 중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차이를 알고 드시나요? 콜드브루는요, 차갑다라는 뜻의 콜드와 끓이다 또는 우려내다의 뜻인 블루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일명 더치커피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콜드브루는요, 분쇄한 원두를요,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우려낸 커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콜드브루와 아메리카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사이의 영양학적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콜드브루보다 아메리카노에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마스 제퍼슨대와 필라델피아대 공동연구팀이 콜드브루와 아메리카노의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요, 항산화력은 아메리카노에서 평균적으로 23.77, 콜드브루에서는 평균 17.9로 아메리카노가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요, 아메리카노가 콜드브루보다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요, 당뇨는 물론이고요, 항암, 항염증, 비만 예방 등의 효과가 있고요,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러나 카페인 함량은 콜드브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원두커피 36종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요, 콜드브루 커피 한 잔당 평균 카페인의 함량은 212mg으로요, 에너지 음료 한 캔 속의 카페인 양의 4배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카페인은 물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카페인 성분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추출 시간이 긴 콜드브루의 카페인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의 함량은요, 한 잔당 125mg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콜드브루가 아메리카노보다도요, 약 2배 정도 카페인이 많은 셈이죠. 혹시 아메리카노 드시면요, 속이 쓰리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요, 아메리카노보다도 콜드브루를 마시는 게 더 낫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서요,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돕는 작용도 되지만요,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메리카노보다 콜드브루가 좋은데, 그 이유는요, 콜드브루의 산성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커피는요, 열에 오래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산성 성분들이 용출되면서 커피의 쓴맛과 특유의 신맛이 강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로 내린 아메리카노가요, 콜드브루보다 더 쓴맛과 신맛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대 화학과 니니 라오 교수는요, 산도가 낮은 커피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다크 로스트로 만들어진 콜드브루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고요. 높은 산성은 속쓰림 등의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위가 민감하시거나 커피를 먹고 속이 쓰리셨던 분들은요, 콜드브루를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커피 이야기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이뇨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